안녕하십니까, 천안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 관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를 하다 보면 물론 권리 분석도 뭐 잘 해야 되고, 당연히 시세 파악도 잘 해야 되고, 사전에 현장 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조사를 뭐 공을 들여서 많이 했다가 막상 이제 법원에 가셔가지고 입찰표를 작성을 할 때 이게 뭐라고 또 굉장히 긴장됩니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 그래서 이제 사소하거나 혹은 큰 실수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실수에 의해서 굉장히 큰 돈을, 어떤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한 어떤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지금 보이시듯이 이게 어저께 천안지원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했던 낙찰된 사건들입니다. 이제 쭉 이렇게 물건들을 좀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한번 어떤 물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두정역 코아로 스위트라는 아파트입니다. 32평형이고요. 감정가는 2억 7,300만원에서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1억 9,110만원에 어제 10월 12일 날 진행이 됐던 물건입니다. 입찰자가 9명이 응찰을 했고요. 낙찰가를 보시면 24억 7,573만 3천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아마도 이분은 2억 4,757만 3,300원 0을 하나 뺀 2억 4,750여만 원을 입찰가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종종 가끔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할 때 보면 이게 괜히 떨립니다. 이게 입찰표를 쓰다 보면.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여유있게 가셔가지고 넉넉하게 좀 여유있게 쓰시면 또 그런 실수를 안 하실 텐데, 이게 좀 촉박하게 입찰 마감 시간 촉박하게 가셔가지고 막 기재를 하다가 방송을 해요. 시간이 다 돼가면 뭐 입찰 5분 마감 5분 전입니다. 뭐 1분 전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또 마음이 이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입찰표를 쓸 때, 입찰 가액을 쓸 때 뭐 0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아니면 땡겨 쓴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되는 실수가 있고 또 안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입찰 봉투 그 뒷면에 뭐 이 사건 번호를 안 적었다든지, 입찰 표에는 정확히 기재를 했고 또 뭐 도장을 안 찍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도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뭐 보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거를. 근데 무효 처리시키지 않고. 근데 입찰 가액을 기재를 했다가 뭐 수정을 한다든지, 수정 흔적이 있다든지, 뭐 덧칠을 했다든지, 뭐 잘못 적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무효 처리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차라리 또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으니까 뭐 금전적인 손해는 없어요. 이제 단지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는 건데, 지금 오늘 이 사례처럼 입찰 가액을 잘못 적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가 1억 9,110만 원이니까 10%니까 1,911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같이 제출을 했을 겁니다.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 금액에 그냥 낙찰이 돼버립니다. 이건 뭐 아무리 빌고 울고 불고 사정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이 금액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세 2억 후반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24억 주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입찰 보증금 1,911만 원을 포기하는 게 손해가 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잔금을 미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매각 불허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극히 드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시간을 어, 할애를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금액대로 낙찰이 되면 본인은 본인대로 입찰 보증금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00여만 원이 날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배당 재단으로 산입이 됩니다. 채권자들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머지 8명, 9명 중에 입찰했던 9명 중에 이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굉장히 허무하죠.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9명이 입찰을 했어요. 2위 응찰가가 2억 7,129만 9천 원입니다. 예, 이분도 굉장히 높게 썼어요. 이제 뭐 시세가 지금 얼마가 될지는 뭐 들여다봐야 될 텐데, 감정가가 2억 7,300만 원에 2위 응찰가가 2억 7,129만 9천 원. 이분이 실질적인 낙찰자입니다. 이분은 낙찰된 24억 7,500여만 원에 낙찰받은 이분은 아마 2억 4,757만 3,300원을 쓰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분은 이제 한참 뒤에 순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예. 아마 제가 봐서는 중하위권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그냥 잘못 입찰가를 적는 바람에 2등 굉장히 아쉽겠죠. 차순위 신고도 안 됩니다. 또 이게 낙찰가랑 자기 입찰가랑 보증금액 10% 최저가 10% 범위 안에서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차순위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포기하면 차순위 신고한 사람한테 이제 그 낙찰자 권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순위 신고도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참 난감하죠.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 노력도 굉장히 물거품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낙찰자 본인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낙찰 금액으로 입찰 보증금 1,911만 원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실수 안 하실 것 같죠? 아주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가. 저도 실제로 두세 차례 봤어요. 이런 경우, 비슷한 사례들도 그렇고. 자, 그럼 입찰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영상을 잘 보시고 한번 나중에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천안지원의 입찰표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여기 상단에 입찰기일 날짜죠. 날짜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뭐 2020 타경 몇 호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뒷부분 이제 사건 번호가 있고 괄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가 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20 타경 만번 괄로 1, 뭐 괄로 2, 괄로 3 이런 식으로. 이 괄로 안에 있는 번호가 물건 번호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그 여러 개 부동산을 한꺼번에 한 사건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떼가지고 채무자 소유자는 갖고 하나하나 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아파트 3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분이 근데 어떤 아파트 3개가 공동담보가 들어갔다든지, 혹은 개인 채권자가 이 3개에다가 같이 뭐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1, 2, 3번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물건을 개별로 매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뭐 2020 타경 만번 괄로 1, 괄로 2, 괄로 3 이렇게 개별 물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각각의 개별 사건이에요. 그래서 꼭 괄로 안에 있는 번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물건 번호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자 본인이 직접 명의할 사람,
본인이 직접 입찰을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 본인란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인적사항, 이름이랑 전화번호, 뭐 핸드폰 번호나 핸드폰 번호 대부분 적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를 하면 되고요. 주민번호 대신에. 그리고 이제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가급적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등본상에. 우리가 이제 낙찰자로 이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법원에 뭐 이제 잔금 납부 통지서라든지 어떤 모든 문건이 이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주소 보정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재를 할 때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대리인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본인란은 당연히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인란에 대리인 인적사항 똑같이 본인 관계, 본인과의 만약 뭐 아들이면 자, 부모면 부, 뭐 지인이면 지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똑같이 주소랑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장을 각각 날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그냥 일반 막도장, 그 다음 지장도 됩니다. 그냥. 그리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인감도장 미리 찍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대리인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는 이 입찰표 뒷면에 보시면 위임장이랑 또 있습니다. 거기를 기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앞면만 기재를 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보증금액, 아까 최저 경매가의 10%입니다. 이것도 입찰가의 10%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억이고 최저가가 2억 1천인데 내가 2억 5천에 입찰을 하겠다라고 염두를 하신다면 내가 쓸 2억 5천 입찰가의 10% 2,500만 원을 기재를 하시거나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잔돈 다 돌려줍니다. 낙찰되더라도. 그러니까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최저가 2억 1천만 원의 10%인 2,100만 원 내가 얼마를 입찰가를 써내든 간에 최저가 10%만 준비를 하시고 또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반드시 기재를 할 때 뭐 2억 1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면 2,100만 원이니까 이 1,000만 여기 한글로 친절하게 잘 써놨어요. 여기에 2,100만 원 이렇게 0000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것도 땡겨 쓰시면 안 돼요. 또 간혹 보증금액과 입찰가액을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증금, 현금이나 이제 대부분 수표로 끊어오시는데 한 장짜리 뭐 현금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보증증권을 끊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보증증권을 끊어왔다면 보증서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입찰을 했다가 떨어졌을 때 그 바로 낙찰자 호명하고 나서 이제 입찰 그 법대에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봉투 자체를. 그때 이제 요게 이제 내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확인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확인인데 이거는 그냥 뭐 제 경험상 비춰보면 미리 그냥 입찰표 작성할 때 떨어질 거 생각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이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놓으시고 도장 찍어 놓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떨어지더라도 보증금 돌려받을 때 뭐 도장 다시 찍어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물론 낙찰이 되면 뭐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그럼 이제 입찰 보증금 제출했으니까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법원에서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그거 받아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요 입찰 가액란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 2억 4,700 얼마 정도를 쓰려고 했던 분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여기 10억란부터 쓴 거예요. 2억 4,700 지금 이게 이게 칸을 막 넘어서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정확히 요 네모 박스 안에다가 숫자를 정확히 기재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00 0000 이런 식으로 여기를 비워 놓더라도 여기 땡겨 써버리면 이거 24억 7천이에요. 예. 여기 안 썼다고 해서. 혹은 여기 쓰시는 분도 또 있고 이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어떤 분이시고 대부분 이제 급하게 쓰다 보니까 땡겨 써가지고 여기를 안 쓰고 이 자리를 안 쓰고 비워 놨는데
자기 딴에는 여기 이제 2억 4,700을 정확히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칸 땡겼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입찰표는 기재를 하는 거고요. 뒷면을 이제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위임장란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앞면만 기재하고 뒷면은 쏙 빼먹고 이러면 무효 처리됩니다. 위임장을 따로 받아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 명의자 위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꼭 떼오시고요. 첨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대리인 대신 오신 분 인적사항 다시 한번 또 적어줍니다. 번거롭죠. 예. 그리고 사건번호 꼭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 만약에 뭐 단독명의이면 여기 한 군데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꼭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공동명의면 꼭 여기다가까지 같이 또 공동명의면 더 많으면 또 여기다가 이게 더 넘어가요. 뭐 큰 물건의 경우에 뭐 공유자 5명, 1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법원 입찰고 집행관한테 앞에 말씀하시면 따로 이렇게 본인란을 기재할 수 있는 용지를 따로 줍니다. 예, 그거 첨부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날짜 꼭 적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입찰표 적을 때 이렇게 이런 실수들 큰 경제적 금전적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어저께 낙찰된 결과들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오랜만에 이런 사례들을 봐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제 낙찰이 됐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어떤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주어질 것이고 또 항고 기일이 일주일 또 주어질 것이고요. 어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낙찰 받으신 분이 과연 어떤 경매 절차의 어떤 흠결이라든지 뭐 진행 과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 문제를 찾아내서 어떤 매각 불허가를 받아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이 돼서 입찰 보증금 1911만원을 몰수를 당하실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100% 보증금을 날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이러고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99%가 90% 이상이 이런 경우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뭐 법무사, 변호사 찾아가셔가지고 방법을 또 찾아서 돌려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혹은 뭐 다른 뭐 여러분들도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경매 절대 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